하겠습니다. 태연이 잘 놀다 왔으니까 급하게 빨리 하세요. 녹화된 거 다 안 봤죠, 아직? 네. 자, 3차 함수하고 절대값 가진 함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3차 함수가 절대값 가진 2차 함수보다 그냥 똑같을 때 얘기하는 거구나. 방정식 똑같을 때 실근의 개수가 정확히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결정하세요. 그 K값을 결정한 다음에 27K의 값 중에 정수인 거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럼 일단 3차 함수의 그림을 모르네. K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림이 접올리는 그림인가? 네. 그래서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이 연락성이 없어진다. 얘가 지금 절대값 x-1의 x-1의 그래프죠? 근데 3차 함수는 지금 최고차계수 음수죠. 극점 좌표는 언제 갔죠? 뭐라고요? 3분의 2. 네, 3분의 2하고 빵인가요? 근데 최고차계수의 값이 음수니까 빵에서 극점이고 3분의 2에서 극점이라고요? 네. 내가 잘 그렸으려나? 빵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게 함수값이 똑같냐? 빵 대입하면은 K? 1 대입해도 K?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빵하고 1하고 대충 돼 보이는데 이 녀석의 값이 K값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네. 근데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한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교점이 3개일 때가 이때는 교점 2개인가? 네. 계속 교점 2개였다가 언제가 3개가 되는 거야? 애매하다, 그지? 이 부분에서 교점이 어떻게 몇 개가 되는지 애매하지. 그럼 결국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Y축의 왼쪽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 Y축의 왼쪽에서는 교점은 무조건 한 개인가? 네. 한 개든지 없든지? Y축의 왼쪽으로 교점은 있든지 없든지 하는데 Y축의 오른쪽의 문제인 거지. Y축의 오른쪽에서가 곡선과 곡선과의 관계면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해석을 해야지만 돼.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 녀석은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곡선과 곡선의 관계여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매우 잘 그린다고 한다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곡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식으로 풀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확인한 건 뭘 확인했냐면 Y축의 왼쪽에서는 교점이 한 개든지 빵개였거든. 어떨 때 한 개였고 어떨 때 빵개였냐면 K의 값이 0보다 컸을 때 교점 개수 한 개였습니다. K가 빵이어도 교점이 원점에서 교점이 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K가 음수여서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교점이 빵개였습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건 빵도 포함시켜야 되겠다. X의 값이 빵부터 1까지 범위에서 교점의 개수를 먼저 구하려고요. 빵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누가 만나는 교점이냐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접올리는 거야지? 네. 그럼 접올린 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인가?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3차 함수하고 상수 함수의 관계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곡선과 직선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빵부터 1까지만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저 3차 함수의 값은 그림이 이거 미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x로 묶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제곱인가? 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 근이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빵하고 1밖에 없나? 네. 빵과 1 사이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미분은 해야 되겠다. 극대값은 구해야 되니까. 자, 미분했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1하고 3분의 1인가? 네. 이 점이 3분의 1인가요? 그럼 3분의 1 대입한 함수값 필요합니다. 밑줄에다 3분의 1 대입했습니다. 27분의 1 빼기 27분의 6, 그러니까 27분의 마이너스 5, 27분의 9, 27분의 3가?
모처럼 머리 썼는데. 이것들이 다 단체로 놀고 있네, 대가리 지금. 3분의 1 대입 안 해요? 확인했어요? 쌤 산수 엄청 많이 틀려. 빨리 확인해줘. 맞아? 안 해봤지? 안 해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지? 빨리 해, 빨리. 맞아요? 자, 그럼 여기 27분의 3대 상수함수 k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상수함수의 값이 교점계수가 몇 개인지 생각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난 0과 1 사이에서만 생각합니다. k라는 녀석의 값이 27분의 4였을 때 한 개, 27분의 4보다 크면 빵 개, 빵하고 27분의 4 사이 있을 땐 두 개.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빵과 1 사이에서는 k라는 녀석의 값이 27분의 4보다 컸을 때는 빵 개, k 값이 정확히 27분의 4였을 때는 두 개? 아니다. 한 개? k라는 녀석의 값이 0부터 27분의 4 사이에서는 두 개? 네. 그리고 k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 0과 1의 등호를 빼가지고 이때는 빵개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지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1보다 오른쪽에서만 확인하면 되나?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까 그림상에서 확인하고 할 걸 그랬나 보다. 1보다 오른쪽이 2차 함수의 값은 1보다 오른쪽이 2차 함수의 값은 이거였지. 그런데 3차 함수의 값이 지금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였거든. k가 빵이었을 때가. k가 빵이면 교점 있는 거야? 1에서 교점 있는 거죠? k가 양수면 무조건 교점 한 개인가요? k가 음수면 교점 개수는 빵 개인가요? 그럼 이건 식으로 할 필요가 없겠네. 0과 1 사이에서만 곡선과의 곡선과 곡선의 관계였지만 나머지 것들은 교점 개수 아니까요. 빵보다 큰 같을 때는 한 개였고요. 음수였을 때는 빵 개라고요? 그럼 세 개가 되려면 어떨 때가 세 개인 거지? 어떨 때가 세 개인 거야? 빵보다 작으면 안 되지. 세 개가 되려면 어떨 때가 세 개야? 어? 어? 뭐가 느낌이 싸하다? k가 0이면은 몇 개야? 0이면 k가 0이면 한 개에다가 빵개에다가 빵개 한 개니까 두 개야? k가 0이면 두 개. k의 값이 0보다 커야지 세 개인가? 네. 0보다 크면서 언제까지? 27. 그러면 여기는 두 개하고 여기는 한 개하고 해가지고 안 되는데 네 개가 돼버리는데 네 개지. 이러면 네 개냐? 니네 거 맞아요? 어떻게 네 개가 돼버리냐? 그럼 정확히 세 개가 될 때는 한 개밖에 하나밖에 없어? 이때만 지금 정확히 세 개가 되는 거야?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냐? 맞아? 그럼 답은 27배 하면 4로 하나인 거네? 답이 한 개가 맞는지 확인 좀 해줘 봐봐. 아니. 맞아? 아니야? 답이 몇 개래? 7개? 아이씨, 다 지우면서 풀었는데? 아이씨, 다 지우면서 풀었는데 어떡하냐? 아까 실수한 게 그렇다면 뭐에서 실수했을까? 가운데 0과 1 사이에서 실수한 모양인데? 최고 참계수가 음수. 교점 계수는 올라갈 때마다 교점은 0 왼쪽에서 한 개, 1의 오른쪽에서 한 개. 일단 두 개는 항상 있어요. 0보다 컸을 때. K가 0보다 크면 항상 왼쪽에서 한 개, 오른쪽에서 한 개도 있으니까 한 개씩 있는데 가운데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 교점이 하나가 되려면 아까 전에 뭐 산수 뭐가 틀렸을까? 어?
0과 1 사이에서만 교점이 한 개 나와야 되는데 뭘 잘못했지? 0을 지나고 3분의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요 그림 요 그림하고 상수함수 K가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는 요 사이에서 하나여야 되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한 개밖에 없는데 답이 몇 개라고? 7개라고? 오이씨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헤매고 있지? 양쪽 옆에서 한 개씩 무조건 있으니까 K 값은 정확히 4분의 27분의 4였을 때만 되는 거 아니야? 돌아버리겠네. 지금 뭘 잘못 보고 있지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틀린 건 뭘 틀렸냐면은 이 첫 번째 걸 틀렸네. 별 생각 없이 하느라고. 아까 그림을 쌤이 대충 그렸단 말이야. Y축 왼쪽을. 원래 포물선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완만하게 커지거든?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근데 3차 함수 X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커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뭘 잘못 얘기했냐면 K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였을 땐 교점이 한 개인데 K가 양수면 교점이 없어. 이걸 착각했네.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을 애매하게 그려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K 값이 음수가 됐을 때는 한 개고 K가 빵이었을 때도 한 개고 K 값이 양수가 됐을 때는 없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K가 양수고 그래서 여기선 빵개가 있고 여기선 2개가 있고 여기선 1개가 있을 때가 되는 건가?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때가 3개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면은 0부터 K의 값이 27분의 4까지였을 때인데 K가 빵이었을 때 K가 빵일 때는 27배 하면 뭐야? 0부터 4까지잖아. 정수의 개수는 3개밖에 없잖아. 7개라며. 다 7개야? 나 돌아버리겠네. 뭘 잘못하고 있지? 어떻게 7개지? 그러면 틀릴 만한 거는 아까 3분의 1 대입한 함수값을 틀릴 만한 거밖에 없는데? 이 사기꾼 놈들, 야, 이씨. 확인 들었어. 아까 전에 함수가. 아까 전에 함수가 뭐였더라? 함수가 생각이 안 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였거든? 여기다 3분의 1 대입했더니 27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했더니 9분의 2 9분의 2면은 27분의 6 3분의 1 3분의 1이면은 27분의 9 맞는데? 27분의 4 맞는데? 안 틀렸지? 아,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풀어서 맞은 사람 식으로 식으로 하면은 하나. 식으로 하면 나와? 식으로 하면 27분의 7이 나온다고? 27분의 8이 나와? 그건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가 나온다고? 아이씨, 너무 성의 없이 풀었나? 희한하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럼 구분 지어보자. fx, gx의 값을 같다고 놓았을 때, 이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같을 때, gx가 0보다 큰 같을 때는 x라는 녀석의 값이, 나 제대로 풀어요? 대충 풀어도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정확히 다시 풀어볼게요.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거 첫 번째 범위, 이거 두 번째 범위입니다. 첫 번째 범위에서 근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위에서 근을 찾고 있는데 그때는 함수가
원래 양수니까 그냥 쓸 거죠? 이항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는 k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의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림은 0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3차함수는 기함수인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야?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이런 기함수입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 0보다 왼쪽, 0 포함해서 0보다 왼쪽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이제 k의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점 좌표가 필요하네요.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7분의 1 플러스 3분의 1. 3분의 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루트 3분의 1이네.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아우. 그럼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그럼 3루트 3분의 2? 그럼 9분의 2 루트 3? 맞게 구했나요? 그렇다면 k의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k의 값이 0부터 9분의 2 루트 3 사이에서는 몇 개야? 교점이? 3개인가요? 지금 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서 이 k의 값이 9분의 2 루트 3이었을 땐 교점이? 2개? k의 값이 9분의 2 루트 3보다 크다면 k의 값이 음수라면 한 개인가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교점 개수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gx가 0보다 작을 때 gx가 0보다 작으면은 아까 했던 그거잖아. 이거 3번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항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의 값이 k입니다. 0과 1 사이에서 근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0과 1 사이 0과 1 사이 있는 그림만 그렸고요. 3분의 1 대입한 게 아까 전에 27분의 4였나? 그러면 k라는 녀석의 값이 0부터 27분의 4까지는 교점 개수가 2개? k 값이 27분의 4였을 때가 1개? k가 27분의 4보다 크거나 k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빵개라고요? 되신 거 맞죠? 교점 개수가 3개인 걸 찾습니다. 3개인 녀석의 값이 어떨 때가 3개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5개 돼버리는데? 우리 교점이 3개, 서로 다른 3개였을 때 풀고 있는 거지. 언제가 3개야? 언제가 3개냐? (27분의 6 루트 3) 27분의 4보다 27분의 6 루트 3이 훨씬 큰 거네. 어? 27분의 4보다 크면서 9분의 2 루트 3보다 작으면 27분의 4보다 크면 빵개고 9분의 2 루트 3보다 작으면 3개니까 그때가 3개인가? 된 거 맞아요? 또 3개가 될 때는 K가 빵이었을 때도 3개인가? K가 빵이면 빵개고 K가 빵이면 3개니까 K가 빵일 때도 3개인가요? 또 3개가 언제야? K가 음수면 안 되고 더 이상 없나? 여기다 27배 하겠습니다.
27 뺐더니 27K의 값의 범위가 4부터 넌 몇이니? 6루트3까지? 그 사이는 정수값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는 정수의 값이 누가 있죠? 이게 대충 몇이야? 36이 들어간 108, 루트 108이면 10까지인가? 그러네. 제대로 푸니까 7개가 맞네.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야, 문제 그지 같았네. 아까 대충 풀었더니 문제가 발생했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86번. 81번. 81번이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값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fx의 값을 접어올렸다고 4차 함수를 fx를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f빵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그럼 빵 대 2번 값이 음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상수의 값이 음수가 나와야지만 접어올린 녀석과 교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옳은 걸 고르세요. A가 빵이었을 때 질문에 답해보세요. A가 빵이면 도함수의 값이 x의 제곱 곱하기 x-2인가?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나요? 빵에서는 변곡점이고 2에서 극점이라고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접어 올렸을 때 f빵? 빵의 값 대입한 건 여기가 빵 대입한 거 아니야? 그런데 fx하고 x축이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지금 이 녀석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도함수의 값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함수값은 누군지 모르지? 함수값은 누군지 모르는데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접어올렸을 때는 f빵의 값이 음수지만 접어올렸을 때는 그러니까 접어올린 녀석과 f빵의 값이 실근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면 접어올라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 f빵이 음수해야 되지만 애당초 접어올라가는 게 없을 수도 있지. 내 말 좀 해도 되니? 만약에 fx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접어올릴 게 없지.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럼 현재 상태면은 절대값 씌워봤자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fx하고 x축에 만나 생기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축은 그래프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접어 올라간 녀석과 x축이 만나지 않는 거죠? 아니다. 잘못 얘기했네. 이게 자꾸 이게 빵이랑 헷갈리네, 두 개가. 오른쪽에 f빵이잖아.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가 빵 대 2번 값인데 실근을 안 가져올 수가 있어? 지금 여기에 y는 f빵이지. 실근을 안 갖는 게 가능해? 접어 올라갔을 때? 접어 올라갔을 때 실근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구나. x축이 여기 있으면 가능하구나. 여기에 x축이 있으면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렸을 때 이런 그림이 되나요? 된 거 맞아요? 근데 f빵의 값은 여전히 여기 있죠? 네, 지금 된 거 맞나요? 된 거 맞아? 그럼 문제의 질문이 fx하고 x축은 교점이 몇 개인가요? 물어봤으니까 fx하고 x축은 교점이 두 개인 거는 참이네요. 그러니까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x축의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하라는 얘기네요. 지금 된 거 맞니? 두 번째로 갔습니다.
A라는 녀석의 값이 빵과 2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A를 대입한 게 양수라고 한다면, fx하고 빵이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개수는 4개인가요? 가나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fx라는 녀석의 값이 도함수의 값이 x하고 x-2하고 x-a인데 a의 값은 범위만 알고 있지 a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원래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여기가 누구죠? 네, 지금 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문제 요구하기를 f빵의 값은 양수라고 합니다. f빵의 값이 양수가 되려면은 fa의 값이 양수가 되려면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요거는 음수일 것 같고 요 녀석의 값이 지금 양수값이라고. 그럼 x축은 이전보다 아래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값을 x축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접어 올라갔을 때 접어 올린 그림이 요게 지금 접어 올린 그림이고 접어 올린 녀석의 값이랑 여기가 y는 f빵인가요? 접어 올라간 녀석과 f빵은 교점이 없죠? 그럼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는 원래 fx의 값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그는 4개인가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네, 4개네. 되는 거 맞나요? 원래 fx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4개입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fx 값을 f만큼 평이동하라고 합니다. 평이동했을 때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지? 저 뒤에 틀려. 니은이 틀렸다고? 선생님이 하나만 더 그릴 걸 그랬구나. 요것도 안 그려봤구나. 빵 대입한 녀석의 값 음수값. 그 다음에 A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값. 그림을 여러 개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하나만 그렸어. 만약에 X축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해도 만족하는 건가? 여기 있으면 접올린 녀석의 그림이 요게 지금 접올린 건가? 요게 y는 f빵인가요? 그럼 절대값 fx의 값이랑 f빵의 값은 교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원래 fx의 그림이 x축과 4점에서 만나는지 물어봤는데 그렇진 않네요. 2점에서 만날 수도 있네요. 또는 이 점이 여기서 접해가지고 3점에서 만날 수도 있구나. 이런 거 맞아요? 그림을 여러 개 그려서 검토해봤어야 했는데 처음에 그린 게 맞아가지고 별 생각 없이 맞다고 해버렸네. 좀 된 거 맞니?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fx의 값이 2를 뺐을 이것도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지 실수하지 않겠는데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을 일단 그려야 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때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지? 이만큼 2대2 방정만큼 평이동할 거잖아. 밑으로 2대2 방정만큼 밑으로 내려서 접 올렸을 때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런 k의 값은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가 2란 얘기인가? 지금 4차 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2에서 변곡점입니다. a가 2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이 x 곱하기 x-의 제곱이니? 그러니까 2에서는 변곡점이 되고 빵에서는 극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2대2번 함수값이 요점 좌표인데 이건 지금 fx인데 내가 fx에서 2를 빼면은 밑으로 평이동할 거냐? f만큼을 빼면은 f만큼을 빼주면은 평이동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가 x축이 되는 거니? f에서 f 빼면 빵이니까 그럼 요게 빵으로 바뀐 상태에서 접올리라고요? 그걸 접올렸습니다. 접올리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미분 불가능한 건 이 점에서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가요? 그때 k의 값은 0보다 왼쪽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네. 그럼 디귿은 참이네요.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를 생각해서 풀어야 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0번 유형 중에서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 자, 11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정식, 부등식까지 했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또 부등식이네. 11번 유형이 11번 유형에서 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유형 자체는. 자, 1202번으로 갔습니다. 1202번이 2보다 같은 범위에서 a-b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2보다 큰 범위에서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립하려면은 뺐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b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 거지?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려면은 2보다 큰 범위에서 이 값에 뭘 구하죠? 이 값의 최소값만 구한 다음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잠시 hx로 놓겠습니다. 극점을 찾는 중이고요. 미분에서 빵 나오는 극소값이 필요합니다. 극소값이 언제 발생하는 거야? 극소값 언제 발생하죠? 네, 극소값은 1에서 발생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값이죠? 최고층계수 양수니까. 그럼 1대 2번 값은 이 범위 속에 들어있나? 범위 속에 없는데? 지금 그림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값, 1에서 극소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보다 큰 것만 대입할 거죠? 2의 값은 훨씬 더 위에 있을 건데 그냥 여기다 찍었습니다. 우리 2보다 오른쪽만 그렸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2대 2번 게 최소값인가요? 나의 바람은 2대 2번 함수값만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2대 2 했습니다. 2대 2 했던 2 플러스 a 마이너스 b인가?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다음 유형은 부등식의 증명 파트입니다. 빈칸 채우기면서 증명하라고 딱 두 개를 풀어야 되겠다. 빈칸 채우기는 읽기 귀찮아서 못 풀겠고요. 빈칸 없는 1204번하고 1206번을 풀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다음에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 지금 뭐만 보여주면 돼?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건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점차 표 찾고 있습니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빵 나온 녀석 구했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야? 빵하고 1인가요? 그럼 극점은 누구예요? 4차 함수의 값이 빵에서는 변곡점이고 1에서만 극점인가요? 완전 제곱식이면 극점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대 2번 값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1대 2 했습니다. 1대 2 했더니 빵이니?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이 빵이기 때문에 모든 값은 빵보다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줄 더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험에 나왔을 때 엄청 많은 애들이 틀렸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특정한 범위에서 이게 성립함을 보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립함을 보일 건데 어떤 문제는 상수항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 0보다 큰 범위에서 부등식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걸 보이세요라고 한다면 어차피 x는 0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거는 이 녀석은 원래 0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요게 0보다 큰 것 같은 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나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이 x까지 포함해서 이게 0보다 큰 것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해. 상수항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차피 x의 값이 양수값이라고 한다면은 이 네모의 값만 양수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내 말 납득하셨죠 지금?
자, 그런 문제에서 애들이 x를 약분하지 않고 x를 없애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명이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지금 풀려고 하는 녀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같은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0보다 큰 범위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함수 fx라고 지칭하고 극점 좌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미분이 되는 것 같은데?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 아까랑 똑같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래서 빵 나오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극소값인가요? 맞아요? 그럼 극소값이니까 극소값은 빵에서 아이고야. 극소값은 1에서 발생하나요? 1은 범위 속에 들어있고요. 내 말 좀 해도 되니? 그럼 1대 2번 값이 지금 최소값이라서 1대 2번 값만 0보다 같은 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1대 2였습니다. 그러네. 최소값이 빵이네. 최소값이 빵이니까 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이제 부동식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속도하고 가속도 파트입니다. 속도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차원에서의 움직임을 지금 해석하는 게 수투에서 하는 행동인데 수투에서 다루는 녀석의 값은 1차원이었을 때 속도, 가속도의 값을 다룹니다. 전진과 후진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물체가 원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점에 위치하는데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위치의 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지금 xt라고 보통 잡는 편입니다. t에 관련된 x라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위치란 녀석의 값이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속도란 녀석의 값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라고 할 건데 속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쓴다면 델타라는 녀석과 d라는 녀석의 대소관계는 d라고 하는 녀석보다 델타의 값은 무지막지하게 더 큽니다. d의 값은 아주 미세한 간격을 얘기하고요. 델타의 값은 간격이 되게 넓은 걸 얘기합니다.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녀석의 이름은 평균 속도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dt분의 dx라고 한다면 아주 미세한 시간 동안에 위치가 변하는 양을 얘기할 때는 그건 순간 속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로 둔갑시킬 수 있죠? 시간 간격을 미세하게 만들면 되는 건가요? 델타 t의 값이 미세해졌을 때 그때 dt분의 dx가 되는 거죠? 우리는 델타 t분의 델타 x의 값을 두 점 사이의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고요. dt분의 dx의 값을 특정한 한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할 건데 순간은 빼고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건 dt분의 d가 붙이면 미분하는 거니까 이건 미분했다는 얘기 아니야? 누구를? x라는 문자를 t로 미분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속도의 값을 선생님이 v라고 한다면 델타 t분의 델타 v의 값은 이름이 뭐야? 미세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이름이 뭘까요? 이거 이름은 평균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평균 가속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리미트만 달아주면 델타 t의 값이 빵으로 간다라고만 해주면 그 녀석의 값은 dt분의 dv가 되는 거고 dt분의 dv의 값은 시간에 대한 함수인 속도의 값을 미분한 녀석이 되는 거니 우린 그걸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dt분의 dv의 값을 순간 가속도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요점은 이거네. 위치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의 값을 또다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dt분의 dx라는 녀석의 정확한 이름은 속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dt분의 dv의 값은 가속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냐면 이 녀석은 시간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표현과 증가율, 감소율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린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다 변화율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증가율을 구하세요. 그냥 변화율 구하라는 얘기야. 다만 그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음수였을 때는 감소율이라고도 문제에서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이름은 뭐란 얘기예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인가요? 그러면 L이란 녀석의 값은 길이, S의 값은 넓이, 대문자 V의 값은 부피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값들을 구합니다. 그럼 이런 값들은 단지 미분했다는 얘기죠. dt분의 d는 프라임과 똑같으니까. 이거는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라고요. 근데 물론 나중에 우리가 전에 이거 미분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4였을 때 이거 미분 어떻게 한다고요? 양변을 셈이 지금 x로 미분하겠습니다. 양변 x로 미분한다면 첫 번째 건 2x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쓴다고? 네, 미분을 한 다음에 y로 미분한 게 아니라 실은 x로 미분한다고 지금 흔적을 좀 남길 겁니다. 상수의 값 미분하면 빵 되는 거죠? 네, 오늘 좀 납득되시는 거 맞나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분을 꽤 많이 할 거거든? 이게 수투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야. 수투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닌데 변화율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건 이름이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사용하려고 해. 이걸 사용해서 앞으로 미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썩어가고 있어요. 태연이 지금 눈이 심상치 않아요. 막 잠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자, 선생님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지 짱중이라고 써있어. 짱중인데 너무 쉬운 문제에다 짱중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야? 자, 13번 유형의 문제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문제가 획일된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획일되지 않은 표현들을 자꾸 써가지고 여기서 x라는 위치의 값은 t에 대한 함수입니다. 4차 함수입니다. 난 항상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x라고만 쓰더라. 자, 함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지금 위치가 x입니다. 근데 t의 값이 k였을 때 가속도의 값이 최소였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k 값이 필요합니다. 속도 구했습니다.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그냥 3차 함수 문제 푸는 것 같은데 그냥? 가속도 구하고 있습니다. 가속도는 2차 함수인가요? 나의 바램은 가속도가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속도가 최소인 t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대칭축만 구하면 돼요?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1인가요? 그래서 1에서 최소값을 가지겠네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14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14번 유형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선상의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 수직선상에서 운동. 근데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수직선상에서 위로 세워져 있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 이런 운동만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다루려고 하는데 물체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바꿀 때는 뭐가 빵이죠?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은 잠시 멈췄다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양의 방향보다 속도의 값이 양수였다가 속도의 값이 음수로 바뀌는 그 시점에 속도의 값은 빵일 수밖에 없죠.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땅바닥에서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가다 물체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도 방향을 바꿨으니까 속도의 값은 빵인 거죠. 올라갈 때가 속도가 양이고 내려올 때가 속도가 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바닷물이 있고요.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에 사람이 서가지고 사람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의 그림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줄을 당기려고요. 여기서 당기겠습니다. 그럼 점점 당기면 배는 이렇게 갈 건데 줄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당겨지는 거죠. 이 줄의 길이는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점점 줄어드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속도의 값은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어? 자, 여기서 얘기하는 dt분의 dv가 줄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속도거든. 속도를 우린 변화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당연히 음수값이 나오겠죠? 내가 이된 거 맞나요? 된 거 맞죠? 이런 문제 풀 때 아까 설명했던 거랑 접목해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값이 빵이었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속도가 빵이었을 때 물체는 최고 높이에 도달합니다.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빵입니다. 근데 속도의 값이 빵이라고 해서 항상 방향을 바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체의 운동이 전진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전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빵이라고 무조건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는 100% 빵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이 X입니다. 근데 X의 값이 지금 함수는 3차 함수로 주어졌고요. 문제가 출발한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언제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미분의 속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의 값이 빵입니다. 근데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절대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속도는 음수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풀거나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들 눈이 썩어가고 있어가지고요. 민성이 눈이 왜 그러죠? 눈빛이 흐리멍텅해요. 썩은 동태 눈깔 같아요. 자, 시간의 값은 3이었을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이런 유치한 문제들을 풀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224번으로 갔습니다. 1224번 문제가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P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이 주어져 있고 위치의 값에 미수가 K가 들어있습니다. T의 값이 3분의 2가 되는 순간에 첫 번째로 운동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운동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알려주는데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네. 그 시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위치가 7이었을 때 A 값이 알고 싶습니다. 아, K도 있고 A도 있구나. 일단 우리는 속도의 값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4kt 마이너스 k 제곱의 값이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3분의 2하고 우리가 모르는 값이라고요? 3분의 2 대입은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3가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8k 양배 마이너스 3 곱했습니다. 3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의 값이 빵입니다. 인수해야 되나? 그럼 3분의 2하고 3분의 1인가? 아 2인가? 근데 아니다. k가 그렇지. t가 아니지. k 값이 3분의 2하고 2인 거야? 근데 k는 양수래? 큰일 났네. k 값이 두 개냐? 뭐 해야 돼? k한테 3분의 2 대입해서 풀어야 돼? k한테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지금 속도한테 3분의 2 대입하고 있습니다. k한테 3분의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t의 제곱 또 누구야? 플러스 3분의 8t 마이너스 9분의 3가? 이게 빵 나오는 근의 값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 빵보다 큰 t의 값이 두 개 있는지. 내 말 지금 하시는 거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3을 아니다. 마이너스 9를 곱해야 돼? 27t제곱 마이너스 24t 마이너스 하는 빵인가? 이게 인수해도 돼?
쌤 플러스 4. 어디가?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인수분해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가? 인수분해 안 돼서? 그냥 된거 아니야? 뭘로 돼? 방금 되는 거였어? 마이너스 18, 되는 거였네. 그럼 t의 값, 한 녀석의 값은 3분의 2고 또 한 녀석의 값은 9분의 2인가요? 그럼 이걸 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이 t의 값 물음표로 했던 t의 값이 9분의 2인가? 아니죠. 지금 t의 값은 두 번째라고 얘기했죠. 3분의 2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죠. 이런 거 맞나요? 이건 버려야 될 값이네요. 예, 두 번째. 방금 3분의 2가 k가 됐을 때는 모순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t의 값 2였을 때로 다시 바꿔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의 값 2였을 때 풀고 있습니다. t의 값 2라고 한다면은 아니, k 값이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4? 맞게 대입했나? 3t의 제곱, 오, 식이 다 똑같네? 그럼 이거의 근해값이 아까 3분의 2하고 2였으니까 t의 값도 2가 되나?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t의 값이 2였을 때가 두 번째입니다.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위치의 값이 7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기다 지금 t한테 2만 대입하면 되니? 나 원래 시간한테 t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8 플러스 a인가? 이 값이 7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t한테 2 대입했습니다. 산수를 못하겠습니다. 그지 같네. 문제를 이렇게 되냐? 억지로 쥐어짜서 문제를 만든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는 제동거리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차가 움직이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멈추는 시점이 t의 값이 b인 순간에 멈췄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 미끄러진 길이를 제동거리라고 부릅니다. 이때까지는 속도의 값이 일정하게 달리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으로부터 미끄러져가는 길이, 여기 길이를 갖다 구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든지, 이때 소요된 시간을 갖다 구하세요 라고 출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동거리를 구하든지 제동하는데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값, 그 시간을 구하든지. 직선도로를 달리던 어떤 자동차가 제동을 건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t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의 값이 x라고 합니다. 이거는 최초의 빵이었을 때가 뭐야? t의 값이 빵일 때 위치도 빵이란 얘기야? 그럼 물체가 한참 막 움직이다가 t의 값이 빵인 순간에 위치의 값도 빵이라고 지금 잡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정확히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값을 제동거리라고 할 건데 도대체 시간이 얼만큼 소요되는지 궁금한 건가요? 그 A가 궁금합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속도의 값이 60-10t고 속도의 값이 빵이었을 때가 멈추는 건가요? 그럼 속도의 값이 빵 나온 t의 값은 6이에요? 그럼 제동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6초인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제동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까? 최초의 위치의 값이 빵이었으니까 t의 값이 6이었을 때 위치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건가? 6 대입하면 360 마이너스 180, 180인가요? 그럼 180m만큼 미끄러진 거죠? 이해되신 거 맞죠? 직선 궤도를 달리는 어떤 열차는 제동을 건 다음부터 멈출 때까지 t초 동안에 요만큼 미끄러집니다. 이게 제동 거리라고 얘기했네? 기관사가 200m 앞에 있는 정지선을 발견한 상태에서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제동을 걸었을 때 열차가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해서는 C의 값은 무엇인가요? 요게 지금 제동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바램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라는 얘기야? 왼쪽이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야? 네, 오른쪽이 큰데 같아도 괜찮니? 이러면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겠죠? 되신 거 맞죠? 이럴 수 있는 C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풀어? 이걸 어떻게 구해? T를 물으네, T를.
T도 모르고 지금 C도 모르냐? 맞아요? 어떻게 하지? 나의 바램은 아까랑 똑같잖아. 미분할 속도의 값을 구할 거고 T의 값이 누구일 때 멈추는 거야? 이렇게 커? 맞아요? 아이 150 C분의 1인가? 된 거 맞죠? 그러면은 이 멈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길이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니님 된 거 맞니? 그럼 C분의 150을 대입했습니다. 아씨 너무 어려운데? 나 맞겠는지 검사 좀 해주세요. 맞아요? 4500에서 2250을 뺐으니까 2250인가? 이게 C의 값이라고요? 약분을 못하겠는데 5로 약분했더니 누구니 45? 5로 약분했더니 4? 5로 찾는 C의 값의 정수 C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 44분의 45보다 큰 같은 C값 중에 정수값은 누구예요? 아까 첫 번째 풀었던 문제랑 지금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의 고백값이 음수였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속도의 고백값이 양수였을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문제 1230번으로 왔습니다. 1230번이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P점과 Q점이 있는데 시각 T에서 위치의 값은 각각 주어지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이 얼마 동안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두 개의 속도의 값이 첫 번째 물체의 속도하고 두 번째 물체의 속도의 값에 부호가 반대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시간이 2분의 1부터 4까지인가요? 16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은 지금 FT하고 GT로 주어져 있는데 0부터 6까지 범위의 T의 값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점은 동시 출발해서 6초 후에 다시 만나고 멈춥니다. 6초 후에 다시 만난 후에 멈춰? A, 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누구인가요? 그럼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는 이거네.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네.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A점의 위치와 B점의 위치의 차이값이 각각의 위치의 차이값이 거리인 건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된 건 맞아요? 난 이거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의의 시각 T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거든. 그 중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제일 큰 값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지? 일단 미수 A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점은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6초 후에 다시 만나? 6초 후에 만난다는 얘기는 6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할 일은 F6의 값이랑 G6의 값을 똑같다고 놔야 되겠네. 그럼 A를 구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6 대입했더니 누구지? 니네 대가리 노는데 지금? 그 다음에 6 대입하면 누구야? 맞나요? A가 누구라고요? A는 10이라고요? 근데 산수를 같이 하면 덜 졸리는 데 있잖아. 산수를 안 하고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졸라 졸리거든. 우린 수학을 하잖아. 내가 한국사나 이런 거 가르쳐서 난 졸라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가미해서 졸라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게 수학이어가지고 있잖아. 집중하고 니네 선수 숫자도 같이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A 값이 10인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멈춘다면서요. 이게 문제다. 두 점이 6초 동안에 출발한 다음에 멈춘다고?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두 점은 동시 출발해서 6초 후에 다시 만난 후 멈춰요. 누가 멈춰? P점은 위치를 미분했거든? 이게 P점의 속도니? P점의 속도의 값은 누구야? Q점의 속도는 8t-a가 P점의 속도인가? 근데 멈추긴 뭘 멈춰?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야? P점은? 속도의 값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계속 빨라지는 거 아니야, P점은? Q점 좌표는 가다 멈출 수 있니? 언제 멈추는데? 그럼 6초 후에 다시 만나고 멈춘다고. 아, 이 말 어떻게 해석해, 이거를? 뭔 개소리야? 6초 후에 다시 만난 후에 멈춰요. 멈춘다. 만난 후에 멈춘다. 아, 여기다 의미 부여하지 말란 얘기인가? 언젠가는 멈추겠죠? 그 얘기인가? 오씨, 6초 후에 멈출 수가 없는데? 6인 순간의 속도의 값이 빵이 아니고 36이고 6초일 때 속도의 값은 36인 거잖아. 속도가 똑같은데 어떡하지? 아이씨, 갈등되네. 멈추긴 언제 멈춰, 이 사기꾼 놈들아. 왜 나를 이상한 데 쓸데없는 데 삑 빠지게 하는 거야? 아이씨, 나 이거 이해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만든 놈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말은 빼자. 이 말은 뺐어요. 6초에 만난다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6초에 만났을 때 A의 값은 10인 건 맞죠? 그때 문제는 위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A점의 위치의 값은 그냥 3분의 1t의 세제곱이니? 그 다음에 B점의 위치의 값은 4t의 제곱 마이너스 12t? 아니다, 마이너스 12t니까 플러스 12t? 나는 이 값에 최대값이 필요한 거죠? 내 집에 이된 거 맞나요? 단지 이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0과 6 사이에서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두고 봅시다. 내가 지금 구한 함수는 y는 지금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2t라는 녀석의 값을 0과 6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함수의 값을 미분했고요. 극점좌표 찾고 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2하고 4니? 아니다. 2하고 6인가? 그럼 2하고 6인데 2에서 극 된가? 6에서 극 쏘고? 그 함수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빵 대입은 빵인가요?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3분의 8 빼기 16 플러스 24 8 플러스 3분의 8 3분의 30인가? 너 계산하고 고개 끄덕이는 거 맞아? 네. 뭐라고 그래서? 2 대입한 게? 네. 너 고개 끄덕였잖아요. 2 대입한 게 누구냐고. 네. 3분의 30.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6 대입하려고요. 6 대입한 녀석은 누구지? 날 새겼다. 6 대입했더니 72 6 대입했더니 144 6 대입했더니 72? 빵이야? 그럼 잘못 그렸네. 에이, 대입할 필요 없었네. 3차 함수니까 여기가 지금 2칸이니까 여긴 4칸이니까 당연히 빵이겠죠? 이거 맞죠? 근데 접올릴 필요가 있어? 액추얼 기준으로 접올리라면 절대값 씌워가지고 접올릴 필요가 없네요. 그럼 위치의 차이값의 최대값은 2였을 때가 최대라고? 그게 3분의 30이고 3분의 32가 거리 최대값인데 그 값을 더해주세요라는 얘기구나. 아씨, 멈춘다는 말 해석을 못하겠네. 쓸데없이 이런 말 왜 했을까, 이 문제가? 내 잘못 아니야. 책이 잘못한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가르치고 싶은 파트로 넘어왔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유형들은 시험에 출제됐을 때 아무도 틀리지 않는 유형이거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는데, 자,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너희가 혹시 대학 갈 때 수리논술로 대학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각자 이제 다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가긴 하겠지만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거든. 일단 첫 번째 거는 별 중요하진 않아. 처음에는 30의 속도로 쏘아 올리는데 t초의 높이의 값이 ht라고 얘기했고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만 구하면 되겠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의 값이 빵일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이라고요? 그럼 3을 갖다 대입한 게 최고 높이인가요? 3 대입하면은 45인가요? 얘가 최고 높이입니다.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니네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직 안 나오지?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19번 유형이구나. 자, 18번 유형은 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할까?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45번 문제가 있습니다. 직선으로만 표현된 속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속도의 그래프인데 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눈깔이 미쳐가지고. 속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위치의 값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를 똑바로 보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 이건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물체 움직임을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수익선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0초에서 2초까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0초에서 2초까지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속도의 값이 음수니까? 그 다음에 2초에서 5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 다시 5초에서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속도의 값이 빵 되는 경우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P는 출발한 다음에 2초하고 5초 동안 2초와 5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참이죠? 두 번째 출발한 다음에 2초에서 P의 위치는 원점에 위치합니다. 2초인 때 선생님 여기 2D만 빵이잖아요. 주역인데 이거? 주역아 까서 미안해. 자, 2초일 때 속도의 값이 빵인 거지 위치의 값이 빵인 거 아니죠? 2초일 때 위치는 뭐죠? 마이너스 2. 여기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위치할 겁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3초에서 4초까지 가속도의 값은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3초하고 4초 사이에 가속도의 값은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잖아. 그럼 결국 3초하고 4초 사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니? 3초하고 4초 사이 접선의 기울기가 누군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 0인 건 참이네요. 자, 다음에 있는 그래프는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속도 문제 한참 풀다 위치 문제 풀면 틀리고 위치 문제 한참 풀다 속도 문제 풀면 틀리고 그런 걸 빠가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빠가살이가 뭔 줄 알아? 제가 어렸을 때 촌동네에서 개울에서 물고기 잡으러 돌아다니면은 가장 흔한 게 빠가살이거든? 맥이 비싸게 생긴 되게 멍청한 물고기가 있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P가 0초에서 14초까지의 이거는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위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때도 운동을 해석해볼까? 자, 물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처음에 원점에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양의 방향으로 간다고요? 몇 초 동안은 양의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니네가 바로 속도 문제 풀다 위치 문제 풀 때 틀리는 그놈들이야 니네가. 야이씨 처음 3초 동안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3초에서 8초까지 왼쪽으로 가는 거야? 네. 8초일 때 원점에 도착한대? 다시 8초에서 10초까지 왼쪽으로 가는 모양이지? 10초에서 12초까지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12초일 때 원점에 위치한다는 거잖아. 이건 지금 이게 위치인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다시 10초에서 12초부터 14초까지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요? 우리 속도의 그래프랑 위치의 그래프를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러지는 맙시다. 정말 그건 바보입니다. 그래서 물리가 어렵구나 니네가. 눈만 똑바로 뜨면 풀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출발한 다음에 P가 원점을 4번 지나나요? 몇 번 지나죠? 몇 초일 때? 네, 8초일 때, 12초일 때 원점을 2번 지나죠. 출발한 다음에. T의 값이 5초였을 때 P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그죠? 3초하고 8초 사이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죠?
그거는 가속도의 값을 확인하면, 아니, 속도의 값을 확인하면 되죠. 5초일 때 속도의 값이 음수인가요? 위치를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세 번째는 P는 진행 방향을 3번 바꿨다는데, 방향 3번 바꾼 거 맞아? 언제 방향을 바꾸는데? 3초일 때랑, 10초일 때랑. 더 이상 없어?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 게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 틀려? 2번 바꿨나요? 자, 이제 드디어 가르치고 싶은 파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고무줄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고무줄의 길이는 달라집니다. 이 고무줄은 늘어나기만 하는 모양인데 T가 커질수록 항상 커지는 거지. 늘어나기만 하는 고무줄이 있습니다. 3초일 때 고무줄 길이의 변화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 T한테 3대입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런 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분하면 누구야? 왼쪽은 쌤이 L로 미분하면 1이지. 좌변을 L로 미분하면 1인데 L을 T로 미분했으니까 DT분의 DL이라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4T 플러스 4입니다. 대입하고 싶은 건 3대입하고 싶습니다. 3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초당 4cm씩 늘어납니다. 그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7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열이 필요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7이 될 때는 시간이 몇 초일 때야? 4초일 때 17이 되는 거야? 그때 넓이의 변열이 필요하다고?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애당초 시간 t에 대한 함수로만 싹 다 일관되게 푸는 방법이야. 보통은 수초의 문제를 대부분 다 그렇게 풉니다. 지금은 길이의 값, 한 변의 길이의 값을 뭐라고 하죠? 그럼 넓이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4t의 제곱이니? 우리가 이걸 미분하게 되면 맞게 미분은 잘했나요? 여기다 t한테 뭐만 대입하라고요? 4 대입해요. (100) 36? 두 번째 방법. 난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는데 두 번째 방법을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해. 어느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겁니다. 한 변 길이를 a라고 잡았습니다. 나는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t로 미분하게 되면 s를 s로 미분하면 1, t로 미분했어요. 오른쪽은 a로 미분하게 되면 2a, 하지만 t로 미분했어요. 이건 양변을 지금 t로만 미분했을 뿐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가 몇일 때 문제를 풀라고? a가 몇일 때 문제를 풀라고? 한 변기를 17일 때 문제 풀라고? a가 17이 되면은 그때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열이 몇이라고? 요게 초당 길이가 변하는 비율이었나? 요게 4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쌤은 이렇게 푸는 걸 더 선호해요. 첫 번째 방법은 처음 수투를 배울 때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변수가 많아졌을 때 푸는 방법이야. 변수가 우리는 이 문제를 원래는 t하고 s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충분히 가능하거든. t하고 s만 있으면 그냥 s라는 녀석의 걸 t에 대한 함수로 놓고서 문제 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가 항상 그렇진 않거든. 우리가 푸는 문제가 변수가 되게 많을 때가 있어. 이건 꼴랑 3개밖에 없거든? 근데 변수가 많아질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 맨날 쉬운 문제만 풀지 않을 거 아니야. 변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기는데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반전 길이는 초당 10cm씩 늘어납니다. 그때 돌을 던진 다음에 3초 후에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그럼 최초에 돌을 던지자마자 수면에 딱 돌이 닿을 듯 말 듯 할 때가 시간이 빵이야. 빵 초일 때 반지름 몇이야? 빵 초일 때 반지름 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초가 지나면 반지름 몇이라고요? 2초면 반지름 20이고 3초면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t초의 반지름 몇이야?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넓이의 값이 요게 넓이겠네요? 이건 s하고 t만 있는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미분한다면 3만 대 2번 되는 거죠. 내 말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3 대입했더니 답은 60파인가요? 이건 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더 간단해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반지름이라는 녀석의 값이 반지름도 있고 넓이도 있고 시간 t도 있는 녀석으로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넓이의 값은 파이 r 제곱으로 구합니다. 양변을 미분해 봤습니다. 좌변은 dt분의 ds, 오른쪽을 미분하게 되면 2파이r dt분의 dr인가요? 3초가 지났을 때 반지름이 몇이죠? 내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3초인 순간에 변화율이 필요한데 거기다 30 대입했고요. 시간에 뭔가 이상하다. 반지름이 뭔가 이상한데? 아까 전에 여기 잘못했냐? 미분을 잘못했나? 내가 10으로 안 곱했구나. 그럼 3 대입했더니 600인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시간에 따른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율인데 요게 시간에 따른 반지름의 비율인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을 꼭 아셔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요? 왜? 그냥 이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풀래요 그냥. 아니 나중을 위해서. 지금 말고 나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나? 중요라고 써있네?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공모형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매초 2mm씩 비율로 반지름 길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dt분의 dr의 값이 누구야? 단위는 센치 단위의 부피의 변화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냐고요? 네, 시간에 따라서 반지름 0.2씩 변한다고요. 단위는 센치고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내가 부피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건널비의 변화율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네? 변수가 많아. 건널비의 값이 누구라고요? 반지름이 r인 9의 건널비는 누구일까요? 네. 부피의 값은 누구죠? 먼저 필요한 거는 시간에 따른 건널비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원래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 나온다?
네, 지금까지 잘 이해되시나요? 근데 시간이 몇일 때? 5초일 때? 5초일 때 반지름은 누군데?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아, 반지름 3이라고? 아, 최초의 반지름 2였으니까? 그럼 반지름한테 3만 대입하려고요. 3 대입했더니 24파이. dt분의 dr의 값은 0.2라고요? 3 대입했더니 거기다 0.2만 대입하라고요?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몇이야? 4.8파이? 뒤에 건 몇이야? 7.2파이? 두 개 값을 더하라고요? 12. 이해되신 거 맞죠? 또 연습합니다.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에 다음과 같이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높이의 값이 몇 초? 2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가는데 최초의 높이의 값은 빵이었나 보지? 물을 넣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2초가 경과한 시점에 t의 값이 빵일 때 높이의 값도 빵입니다. 요만큼을 물의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여기는 이 부피의 변화율을 뭐라고 합니다. 여기가 H면 여기가 누군 줄 알아? 모르기 엄청 힘든데.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찐따 형들, 찐따 누나들 니네 뭐예요? 그렇게 할 건데. 반지 뭐라고요? 네. 여기가 1대2니까 그런 거죠? 닮았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부피 구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누구죠?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가요? 그럼 부피라는 녀석의 값이 12분의 파이 h 세제곱인가? 이런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걸 미분하려고 합니다. 시간 t로 미분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얘기한 요 녀석의 값을 시간이 2였을 때 2초 후에 근데 매 초 2cm씩 수면이 올라가?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니? 이런 거 맞아요? 시간당 초당 2씩 올라가니까 대입만 되잖아. 2일 때 높이가 몇이야? 4 대입했더니 4파이. 거기다가 지금 변화율값 2라고 했으니까 답이 8파인가요? 충분히 잘 이해되죠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쉽게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로 얘기했던 건데 난 이것처럼 쉬운 문제를 본 적이 없어. 틀리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얘들은 틀려. 자, 여기서 질문은 이 사람의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은 사람이 여기 1.8 훌륭하네. 1.8에 도달 못한 사람들 있잖아 지금. 여기 불쌍한 친구들. 민성이 도달했니? 1cm가 모자라? 주환이는? 이번 생에 도달할 수 있을까? 너희 여자친구 사기 힘들어. 모든 여자들은 180 이상이는 남자만 선호한단 말이야. 지웅이는 몇이라고? 축복받았네. 자,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의 끝이 어디 있게? 발 밑에 있나요? 그림자의 끝이? 그럼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의 끝은 무엇을 지칭할까? 여기가 그림자고 그림자의 끝은 여기겠지? 그림자의 끝은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였지만 그림자의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죠. 내 말 납득하셨나요? 이해된 거 맞죠? 여기가 그림자 끝이 움직인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는 사람이 요만큼 전진하게 되면
사람이 요만큼 전진하게 되면 여기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인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번 문제 풀어야 되고 이거 가지고 2번을 풀어야 되겠네? 납득하셨나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요걸 미분해야 되고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속도는 이걸 미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된 거 맞니? 자, 그러면 1.8, 1.8은 0.6의 3배, 3은 0.6의 5배, 여기가 3대 5니까 여기도 3대 5인 거니? 그럼 여기가 지금 3대 5면은 여기는 2대 3인 건가? 된 거 맞죠? 사람은 초당 2씩 움직여? 맞아요? 여기 1에 2t란 얘기네? 그럼 여기가 몇이란 얘기야? 여긴 몇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했던 거는 사람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미분하세요. 그럼 K는 5란 얘기네. 근데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물어봤으면은 3t를 미분하라는 얘기죠.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유형별로 다 푼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앞에서부터 이제 11번 유형부터 풀까요? 풀기 시작하세요.